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어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JTBC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나눴던 텔레그램을 본인들이 직접 명태균을 만나서 확인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아마 명태균이 JTBC 기자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오선 의원이 경선에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없는 사람이니까 전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지 않느냐?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 이렇게 9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9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딱 메시지를 보냅니다. 단수는 나 역시 좋다.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뭘 어쩌라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 경선에 본인의 어떤 이 뜻,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그런 걸 했다는 거. 요게 이제 지금 했고 그다음에 명태균은 요 문자를 주고받은 뒤에 몇 차례 걸쳐서 또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JTBC가 공개한 저것만 가지고는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네.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공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의견을 표시한 거다. 이런 정도지 개입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네. 어제 공개된 거에는요. 근데 이걸 자꾸만 이제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최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만 짜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그 행태들이 보이는데 저 정도만 가지고는요. 네.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도 이걸 본 것 같아요. 네. 보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약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뭔가 예를 들어 김영선을 내가 당선시켜 주겠다 아니면 김영선을 공천시켜 주겠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없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수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게 경선이 원칙이지 않냐라는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거 약하다. 이게 뉴스토마토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 네. 공천 개입이라고 이제 부풀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용을 딱 보니 이게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는 좀 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네. 게 아마 이준석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내가 이철규 의원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요런 정도라도 나왔으면은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동안 대선도 도왔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의례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어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또 이때 당시에는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어야죠. 그렇죠. 근데 다 컷오프를 돼버렸잖아요. 컷오프 됐잖아요. 그다음에 여사가 김영선 비킨 자리 창원 의창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김상민 검사 출신. 네. 그 사람도 컷오프가 되고. 네. 예. 참 그런 걸 지금 와서 지켜보면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공천이 됐으면 네. 이게 그렇죠.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천도 공천이지만 공천 전에 경선이라도 붙여줬으면 네네. 또 문제가 됐을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선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어떤 이 권력의 개입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또 반증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지역구입니다.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당시 후보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 뉴스토마토는 여사가 김영선
김해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심으려고 했던 인물이 김상민이다 했는데 네. 김상민 그 사람 컷오프가 됐어요, 창원에서. 네. 그다음에 김해에 이제 그 출마 선언한 김영선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예. 참 근데 이게 김상민 전 검사인가요? 이분은 바로 또 컷오프 되자마자 지금 국정원 특보로 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또 뭐 거기는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당시에 이제 한 대표가 공천할 때 이래저래 뭐 관련된 뭐 저런 것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공천에 대한 어떤 이 공정성과 중립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뭐 김 여사도 사실은 뭐 또 매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김영선하고 그 전부터 이제 뭐 알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뭐 나는 이런 문제 뭐 말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 뭐 단수면 좋은데 그렇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경선해야 되지 않냐. 그럼 다른 후보들한테 이거는 뭐 설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만 했다는 거. 뭐 그것만 갖고는 아마 이제 이 공천 개입으로 몰아가기 어려우니까 네. 지금 아마 뉴스토마토가 계속 조금씩 흘려가면서 이제 부풀리고 있지만 예. 진상은 이렇다라는 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쥐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 그 다음에 텔레그램 메시지, 네. 이거의 아주 일부만을 이렇게 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뭐가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실은 이 김 여사가 이제 이런 공천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아예 일절 응답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요즘은 옛날하고 틀렸어요. 다 녹음해 놓습니다. 이게 문자도 다 캡처해 놓고 네. 그걸 뻔히 본인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통화했던 것 때문에 정말 대선 때 굉장히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국민 사과도 했잖아요. 근데 왜 그 뒤로도 그냥 그 똑같은 전화번호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사람들과 통화하고 문자하고 했는지 저는 정말 그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보통 그런 걸 당하면 전화기를 그냥 없애버리고 아예 전화번호를 새로 받아서 이제 새로운 어떤 공적 관계로만 통화하는 게 상례인데 왜 그 전화기를 최근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도 야, 김 여사하고 통화했어. 다 들려주고 다 문자 있는 거 보내주고 보여주고 다 그게 떠돌아서 지금 좌파 매체들한테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가장 참 어떤 면에서 권력자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기본인데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자기하고 좀 안 좋아질 때는 이 명태균 씨도 이렇게 폭로한 게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폭로에 나선 것 같은데 그건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